안녕하세요, 우리밋입니다. 13단원의 종합문제에서 84번 문제부터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해되실 수 있도록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강, 초록, 파랑 이렇게 세 가지 빛의 색깔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빛의 개수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어떻게 주어지냐고 봤더니 2와 같은 방식으로 주어지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빛의 개수를 나타낸 겁니다. 즉 0부터 n-1까지 빛의 색깔을 만들 수 있다는 건데 2라고 주어졌으니까 0, 1 그리고 0, 1, 0, 1 해서 각 두 개씩 색깔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333이 주어질 때는 0부터 2까지 해서 세 가지의 색깔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RGB의 색깔이 주어질 때 주어진 RGB의 빛들을 다르게 섞어서 만들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조합과 총 가지수를 계산해 보라는 문제입니다. 출력을 보니까 블루의 색깔이 먼저 출력이 되고 그린이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레드가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지금 딱 봤을 때 포문을 3개 중첩하면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모든 경우의 수를 카운팅 해줘서 마지막에 그 카운팅 값을 출력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풀어보겠습니다. 딱히 어려운 개념으로 푸는 문제가 아니어서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블루를 먼저 반복하고 그 개수들을 다 카운팅 해주기 위해서 카운트라는 변수를 하나씩 증가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 블루가 모두 다 반복이 되면 그린을 하나 증가시켜 주고요. 그린이 모두 반복되면 레드를 반복시켜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카운트 값을 출력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이 85번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를 이해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요. 이 서론 같은 경우는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어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저희는 이 부분을 한번 중요하게 보자고요. 1초 동안 마이크로 소리 강약을 체크하는 수를 H라고 주어진대요. H는 헤르츠라고 하는데 공학에서는 이 헤르츠를 초당 진동수라고 정의를 해놓고 있어요. 그냥 다 모르셔도 되고 푸는 방법만 한번 따라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조금씩 설명을 드릴게요. 이 초당 진동수를 체크하는데 한번 체크한 결과를 저장하는 비트를 B로 주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리를 저장할 트랙 개수를 C라고 합니다. 음악에서 보면은 모노랑 스테레오 이렇게 두 개 채널이 있는데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고등학생 때 음악 전공을 했어가지고 살짝 지식이 있는 편인데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세크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이때 필요한 저장 용량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라고 하는 건데 그냥 이 네 가지를 다 곱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그냥 풀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것을 출력할 때 메가바이트 단위로 바꿔서 출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첫째 자리까지 출력을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메가바이트로 바꾸려고 하면 이 자료 구조에 대한 약간의 지식이 필요한데 이것을 이해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살짝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1바이트가 8비트로 주어진다는 것은 여러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1kB는 1024바이트죠. 그래서 즉 2의 10승 바이트인데 이게 1000바이트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것도 맞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1kB를 1024바이트라고 규정한 데가 있고 1000바이트라고 규정한 데가 있어요.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2의 10승 즉 1024바이트라고 규정한 데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라고 해서 그곳에서 규정을 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1000바이트 10의 승 단위로 규정한 데가 갑자기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게 아무튼 국제 단위계예요. 정의한 기관이 다를 뿐이라는 것을 아시면 되고 언제는 1024바이트를 쓰고 언제는 1000바이트를 쓰고 라는 게 아마 규정은 돼 있을 건데 저도 정확하게는 설명을 드리기가 어렵네요. 근데 아무튼 어떤 거를 써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이 문제에서는 1024바이트로 문제를 풀어야지 정답 처리가 되게끔 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이 메가바이트 단위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1024kB를 한번 비트로 바꿨을 때 킬로바이트가 1024바이트잖아요. 그러니까 이 1024 곱하기 1024를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바이트가 또 8비트잖아요. 그래서 8을 또 곱해줘야 돼요. 즉 1024 곱하기 1024 곱하기 8을 해주면 우리가 메가바이트 단위로 바꿀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곱해준 값을 이 해당 값이랑 나눠주면 돼요. 정리를 할게요.
이 해당 값들을 모두 곱하고 그리고 이 메가바이트 단위로 나눠주면 된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댓글 꼭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입력받는 거는 다들 쉽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4가지의 인자로 받았고요. 4가지를 곱한값을 리절트에 담아줬습니다. 이 리절트 나누기 메가바이트 단위로 해줬고요. 그렇게 한 값을 출력을 하는데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첫째 자리까지 출력을 하도록 한 겁니다. 그리고 뒤에 메가바이트라고 문자열을 추가로 출력을 해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입력값으로는 이 해당하는 숫자들을 넣어 줄게요. 복사해서 붙여넣고 봤더니 결과값이 1.7MB라고 잘 출력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랑 비슷한 문제입니다. 문제는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길 바라고 저는 문제를 풀기 위한 점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미지의 가로 해상도는 W, 세로 해상도는 H, 그리고 한 픽셀을 저장하기 위한 비트는 B로 주어진다고 합니다. 압축하지 않고 저장하기 위해 필요한 저장 용량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이네요. 위에와 마찬가지로 구해주면 됩니다. 이번에도 이 3가지를 모두 곱하고 출력은 메가바이트 단위로 하면 되는데요. 동일하게 풀면 되겠죠. 지금 보시면 이 3가지 숫자를 곱하고 메가바이트 단위로 나눠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소수점 이하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둘째 자리까지 출력을 하라고 하네요. 출력해서 결과값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입력은 이렇게 주고 결과도 2.25MB라고 잘 출력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이 해당하는 부분은 직접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어떤 문제인지 요약을 해드리면 이처럼 숫자를 계속 더해 나가다가 입력된 수가 57이잖아요. 이 57보다 커졌을 때 그 더해진 값을 출력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즉 55에서 11을 더하면은 이 57보다 커지잖아요. 그때 66이 된 값을 출력해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1부터 무한대로 계속해서 더해가다가 그 합이 입력된 정수보다 커지거나 같아지는 경우에 그때까지 합을 출력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while로 구현을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이 해당하는 조건이 일치할 때만 반복하게끔 무한적으로 반복하게끔 설정을 해줘야 되는 문제죠. 어렵지 않은 문제니까 이 정도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8번 문제입니다. 이번에도 369와 비슷한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3의 배수는 아예 출력을 하지 않도록 만들어 보는 문제네요. 이것도 굉장히 간단하게 풀 수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3의 배수가 아닐 때만 프린트 하도록 해줬습니다. 결과값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5 입력했을 때 이처럼 3의 배수는 출력이 안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수열 문제인데요. 어떤 규칙에 따라서 수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을 수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숫자가 반복이 될 때는 1부터 3씩 증가하도록 한 수열인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시작값, 그리고 등차, 그리고 몇 번째인지를 나타내는 정수 D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등차 같은 경우는 아까 이 앞에 있는 수랑 뒤에 있는 수의 그 차이를 등차라고 하고요. 이 입력값들을 살펴보면은 1부터 시작해서 3씩 커지는 숫자들 중에서 5번째의 값을 출력하라는 문제네요. 즉, 이 수열에서 5번째 값인 13을 출력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문제를 한번 살펴보기 전에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시간 효율성을 극히 따져야 되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처럼 while문 안에서 len을 무한적으로 반복시키게 해주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이 len 함수를 계속해서 호출하게 되면서 생각보다 많은 지연이 발생하게 돼요. 따라서 시간 복잡도를 생각했을 때는 이 len 함수를 사용하기보다는 count 변수 하나를 추가해 볼게요. 그리고 카운트를 하나씩 증가시켜주고 이 카운트가 n보다 작을 때만 반복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되셨죠? 출력해 보겠습니다. L35 입력했을 때 13이 잘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도 수열 문제네요. 이번에는 등차 수열이 아니라 등비 수열인데요. 등비 수열은 앞뒤 수들의 비율이 같은 것들을 등비 수열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수열을 보면은 계속해서 3이 곱해진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6이라는 숫자에서 3을 나눠도 2고 3을 곱해도 18이죠. 이처럼 비율이 같게 증가하는 수열을 등비수열이라고 합니다. 아까랑 똑같은 유형으로 풀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속도만 조금 빠르게 해주기 위해서 카운트 값을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카운트는 0 주고 그리고 카운트 플러스 1 증가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값을 확인해 봅시다. 2, 3, 7 확인해 보면 1458이라고 잘 출력이 된 것을 알 수 있죠?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상한 수열이래요. 이러한 수열의 이름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그냥 이상한 수열이라고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이 수열의 규칙을 보니까 1부터 시작해서 이전에 만든 수에는 마이너스 2를 곱하고 1을 더해서 다음 수를 만드네요. 입력값이 어떻게 주어지나 보니까 시작값, 곱할값, 더할값, 그리고 몇 번째 인자를 나타내는 정수 n이 주어집니다. 이처럼 주어지는데 이것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비슷한 유형으로 푸시면 됩니다. 등차수열, 등비수열이랑 마찬가지로 i에서 m을 곱해주고 d를 더한 값을 계속 반복해주는 식으로 문제를 풀었습니다. 이 값을 카운트로 바꿔줘도 되지만 시간상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결과값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입력값은 복사해서 붙여놓도록 하고 값을 확인해 보면 마이너스 85라고 똑같이 나온 것을 알 수 있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2번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죠. 함께 문제 푸는 날. 문제만 딱 봐도 그냥 함께 문제 푸는 날이 언젠지를 구하면 될 것 같아요. 같은 날 동시에 가입한 3명의 사람들이 온라인 채점 시스템에 들어와서 문제를 푸는 날짜가 매우 규칙적이라고 하네요. 다시 모두 함께 문제를 풀게 되는 그날은 언제일까요? 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3명이 같은 날에 가입하고 등업을 했죠. 그리고 나서 3일, 7일, 9일마다 한 번씩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가입하고 63일이 지나서 3명이 함께 문제를 풀게 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동시에 문제를 풀게 되는 날을 구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최소 공배수로 풀면 되는 문제죠. 입력값이 3개여서 다소 복잡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이 3가지의 배수값 중에서 공통적으로 일치하는 최소값을 출력하면 되는 문제잖아요. 결국에는 이 63이라는 숫자의 약수라는 말이죠. 이 3가지 숫자가. 따라서 이 3가지 숫자가 결국에는 63으로 나눠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 3가지 숫자가 모두 63으로 나눠지는 순간에 반복문을 종료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푸른 게 이 아래 문제인데요. 지금 이 소스랑 다른 게 없습니다. 똑같은데 다만 이 소스를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아래 소스를 만들어 둔 거예요. 보시면 이 while문을 계속 반복하죠. 반복하면서 이 데이를 하나씩 계속해서 증가시켜 줍니다. 계속해서 증가시키다가 입력된 3가지 숫자로 모두 나누어지는 숫자가 있으면 이 while문을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데이를 출력하면 되는 거죠. 이것을 이렇게 바꿔준 건데요. if문 같은 경우는 이 해당 조건이 만족할 때 빠져나와야 되는 거고 이 while문 같은 경우는 이 해당 조건이 만족할 때만 반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equal과 and만 바꿔 주었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최소 공배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제발 꼭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1차원 배열에는 더 재밌는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직접 풀어보시고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때 제 설명을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